드디어 스몰토크입니다. 제가 스몰토크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내향인에게 굉장히 고난인 스몰토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몰토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해부터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호사에게 스몰토크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 불안감 완화 및 라포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간호사로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듯이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다 보면 환자가 쉽게 긴장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토크로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마냥 스몰토크를 조금 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이렇게 웃다 보면은 처음 만난 상대방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아무래도 낮춰지겠죠? 그러면서 긴장 풀어라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조치가 뭐고 맥락을 더 파악하기 쉽겠죠. 환자를 위해서 스몰토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스몰토크를 하면서 영어를 뱉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서로 윈윈이니까 스몰토크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이런 스몰토크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스몰토크에 너무 집중해서 본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본업이 항상 1순위예요. 저도 초반에는 업무 적응할 때 스몰토크 거의 안 하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호응 정도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한 뒤에 환자한테 스몰토크를 하거나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다음으로는 스몰토크 팁입니다. 이렇게 환자랑 스몰토크하면 라포 형성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GP너스로 일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내향인의 생존 스몰토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몰토크 첫 번째 팁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들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칭찬은 약간 치트키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처치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자가 너무 귀엽다든지 옷 색깔이 너무 예쁘다든지 옷 패턴이 좀 웃기고 재밌어, 휴대폰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신발을 봤는데 누가 봐도 새 신발이야. 그러면 새로 신발 샀냐?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웬만하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이라면 속눈썹 너무 잘 됐다, 어디에서 했어? 이렇게. 아니면 네일이 너무 예쁘다, 진짜 같다, 어디에서 했냐? 그러면은 그분들도 신나서 구글맵 켜가지고 샵 추천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뭐 했는데 비용은 얼마 주고 했어. 저도 그러면서 정보를 얻는 거죠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스몰토크 물꼬를 틀어놓으면 환자분이 정말 신나서 줄줄줄줄 이야기하십니다. 도파민이 나오고 신나서 막 얘기를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이전에 이거 부작용은 없었어? 또 궁금한 건 없어? 이렇게 저도 좀 더 편하게 여쭤볼 수가 있고, 가벼운 얘기로 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본격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해도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편하게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는 건데요. 저도 이런 칭찬을 낯선 사람한테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막 생각나요. 길 가다가 너 옷 핏 너무 좋다, 스타일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라고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뭔지 알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치트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몰토크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환자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에 따라 스몰토크 주제별로 전형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행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가 너무 좋아요. 몇 년 만에 가족을 보러 자기 나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여행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고 신나고 재밌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스몰토크 하기에 주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행 어디가? 얼마나 가 있는 거야? 너무 좋겠다. 가서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쭤볼 수 있고, 심지어 질문하는 나도 여행 가봤던 곳이다? 그러면 그 나라 놀러 갔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있었던 뭐 썰도 풀 수도 있겠고, 그러면 공감대 형성하기가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여행은 이 정도로 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임신이나 이제 자녀 관련해서입니다. 아기들 백신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부모한테 첫 번째 아기야? 아니면 두 번째 아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기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아기는 그러면 몇 살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아기가 만약에 4살 이하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도 나한테 조만간 예방접종 맞으러 와야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첫째에 예방접종 예약해놨잖아 이렇게 말해서 다음에 또 그분을 다시 만날 수가 있고, 또 다시 만났을 때 저번에 너가 말했던 첫째구나, 안녕 반가워, 너가 말로만 듣던 누구누구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아기다? 그러면 엄청 쭉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라니 아기 너무 사랑스럽겠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너무나도 존경한다. 육아하는 거 정말 힘들 텐데 하는 거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 이름이 뭐야? 사탕 좋아해? 이렇게 사탕으로 좀 유혹을 한다든지. 중고 대학생, 학생들은 오늘 학교는 가? 뭐 학교 생활은 어때? 학교 관련해서 여쭤볼 수가 있고요. 직장인들, 20대 중후반, 30대 뭐 이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 또래잖아요. 저희 관심사는 뭐 직장 이야기. 오늘 일하러 가니?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그 일은 어때? 그 일 만족해? 요 연령대는 아무래도 또래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하면 돼서 스몰 토크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40대 이상 이런 분들부터는 제가 먼저 스몰 토크를 굳이 안 해도 먼저 본인들이 하십니다. 자녀, 가족 이야기, 딸 몇 명 있다, 아들 몇 명 있다, 딸아들은 뭐 어떤 일을 한다.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경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몰 토크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보통 제일 정말 흔한 게 날씨 이야기. 멜버른 날씨 하루에 4계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라. 멜버른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호주 오기 전에는 호주 정말 더운 나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춥더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날씨 관련해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만약에 멀리 산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들도 저한테 스몰 토크를 굉장히 많이 겁니다. 주로 호주에 대한 이야기나 제가 하는 간호일, GP너스일, 너 지금 하는 일 만족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호주에 온 지는 얼마나 됐는지 진짜 이것도 너무너무 국룰 질문이에요. 호주 마음에 들어? 호주에는 왜 오게 됐어? 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 들어오면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 토크라고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이 사람이랑 가볍게 편하게 대화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작게 가볍게 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스몰 토크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드디어 GP너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